이럴 거면 뮤지컬 16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헤아로운 공연생활의 대수이자 주식회사 랑의 대표 안영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칼럼니스트 박병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할 공연, 이거는 뭐 이게 약간 그 제목 얘기할 때 옆에서 챙챙챙 막 이런 게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네. 오늘 소개할 공연은 뮤지컬 적벽입니다. 예, 적벽. 어마어마한 작품이죠. 네. 이게 이제 그 정동 작품이잖아요. 예, 정동극장 작품입니다. 네. 근데 정동에서 이번에 공연을 안 하고. 예, 세종 M에서 하죠. 네, 세종 M에서. M이 저 위가 네, M인가? 위가 M이죠. 위에 네. 세종문화관 저기 대극장 옆에 있는 거. 네. 네, 위에 M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 시간 한 100분 정도 하고. 네. 그죠? 창작 작품이고 티켓 가격이 R석이 7만 원, S석이 5만 원입니다. 뭐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 나와 있는 배우들의 명수나 이런 걸 보면 네. 또 이 정도 금액이 책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정동극장 아까 얘기했는데 정동극장 기획 작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는데 세종에서 네. 하는 이유가 뭐가 따로 있나요?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정동극장이 원래 리모델링이 들어갈 계획이었어요. 그거 완전히 없어졌어요? 새로 지으려고 했던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그 문화재청이랑 네. 약간의 그 지역이 워낙 또 이제 문화재가 많고 그래서 네. 조율할 문제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이 조금 조율이 덜 된 것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일단 원래 계획된 일정대로는 못하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고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는데 애초에 계획은 이제 하반기에는 네. 거기 공사를 들어갈 거라 다 외곽으로 다 공연을 잡았었거든요. 네네네. 이화여고 네. 그쪽에서도 하기도 하고 네. 근데 아직 공사를 안 하게 되면서 다시 그 정동극장을 쓰거나 이미 뭐 밖으로 계획됐던 것들은 그냥 그곳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정동극장이 그 연말 시즌에 대간이 비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화여고 극장에서 작품을 하려고 했었던 것을 그 이화여고에서 안 하고 다시 정동극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예, 되는구나. 예. 그럼 그러니까 딴 데 대관 잡아놨던 것을 취소하면 되는 상황. 네. 여튼 알겠습니다. 그 정동극장의 작품인데 세종 M에서 공연을 진행하는 최초의 이유는 정동극장 리뉴얼. 네. 이제 그 다시 이렇게 얘기하다가 했는데 지금 그게 잠깐 중지된 상태고. 네. 적벽은 이미 세종 M에서 계획됐던 그 거고. 시기가 네. 다가와서 거기서 공연을 하는 거다. 네. 그리고 정동극장이 여러 가지 다채로운 그 행사 계획들 사업을 막 키우고 있어서 맞아요. 세실 극장도 운영하고 세실에서 국립이라는 이름도 달았죠. 국립 예. 정동극장이라고 지금. 그리고 세실에서 공연하는 것도 이제 몇 가지 작품을 제가 듣기로는 창작진들의 작품을 제작사와 매칭시켜주는 역할이 본인들의 주요 역할이다. 네. 라는 어떤 명분을 가지고 이미 어떤 다른 곳에서 개발됐던 작품들의 두 번째 개발 또는 2차 이렇게 그래서 1.5차원 네. 과정, 그러니까 2차 가기 전에 한번 네. 공연한 것을 중간 정도의 다리를 엮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지금 근데 이제 공공단체들 같은 경우들이 항상 이제 그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운영 방침이 달라지는데 네. 정동 리모델링이나 이 세실 극장의 운영 방침을 정한 거는 김희철 사장님이신데 이제 김희철 사장님 임기가 끝나셨어요. 네. 그래서 아직 그 새로운 정동 극장의 대표님이 선정은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무용 쪽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지금 김희철 대표님이 준비하신 거는 연극이나 뮤지컬 쪽에 좀 가까운 사업이었는데 무용 쪽의 베이스인 분이 오셔서 이걸 어떻게 계승하실 건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이런 얘기 들으면 실무진들은 얼마나 머리가 복잡할까? 복잡하죠. 워낙 그 일을 많이 벌려놓으시고 좀 일을 진짜 추진력 있게 해나가셨던 분이라 이제 또 임기는 또 공공단체가 3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그걸 어떤 궤도에 올려놓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이렇게 수장이 바뀌게 되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약간의 팁을 드린다면은 지금 임기가 다 끝나셨다는 그 김희철 대표님은 충무아트센터에 꽤 오래 계셨었고 충무아트센터에 계시면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을 맞습니다. 개발하셨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충무아트센터 끝나고 나서 세종에도 잠깐 계셔서 본부장님으로 계시다가 거기서도 이제 라인업을 엄청 또 이렇게 꾸려놓으시고 하여튼 이제 활발한 그 아이디어
추진력 네. 대단하신 분이시죠. 예. 네. 하지만 역시 변하지 않는 사실, 윗사람이 부지런하면 아랫사람이 피곤하다. 그렇죠. 예. 관객분들하고 이제 소비 향유자들은 좀 즐거울 수 있는데 예. 밑에 분들은 굉장히 일이 많아서. 근데 저는 이 뮤지컬 시장이 이런 분들이 더 좀 막 이리 받고 저리 받고 해서 더 좀 커지게 나가야 되지 않나. 너무 이렇게 보시는 분들의 명수가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같은 공연들을 그분들이 몇 번씩 공연을 보시는 것 때문에 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런데 이제 시장 개발이나 이런 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이분들한테 입맛에 맞는 공연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 다양한 공연들이 더 맞아요. 예, 사실 발전이 안 근데 되니까. 그 민간 단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리스크가 좀 있죠. 그렇죠. 새로운 시장을 개발하는 건 항상 모험이기 때문에 예, 물론 거기서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예. 쉽게 시도할 수 없는데 공공단체들은 충분히 그런 것들을 시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새로운 기존 시장이 아닌 우리가 없는 시장, 그런 없는 실험적인 작품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뮤지컬을 훨씬 더 크게 관여하고 있으니까 네. 그 김희철 사장님이 생각하셨던 그 계획대로 원래 처음에 뜻대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든 빨리 결정돼서 좀 다양한 이제 공연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이 거의 선정되었다고는 들었거든요. 네. 이제 오셔가지고 그 공간에 맞는 그 프로그램들을 기획하실 거고 또 이제 수장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 밑에 이제 오랫동안 계셨던 분들 계셨던 분들이 계시니까 네. 어떤 취지에 맞게 잘 유지해서 해나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제가 걱정할 건 아닌데 네. 정동극장 화이팅입니다. 국립 네. 정동극장. 저는 세실도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네. 처음 올렸던 뭐 카사노바도 굉장히 네. 흥미로운 작품이었고 카사노바 작품도 좋은 평을 들었다고 저 들었고 네, 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예, 그 작품에 약간 관여하고 있는 사람을 또 얘기를 들어서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관여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는 터칭 더 보이드 예. 그 작가의 작품이거든요. 더 오래된 작품이긴 한데 터칭 더 보이드 작가의 작품이라고요? 예, 그 동일한 작가예요. 그 두 작품이 카사노바랑. 터칭 더 보이드 그 회고록을 쓴 실존 인물 말고 예. 그 연극으로 만든 작가의 작가의 작품인데. 자, 다시 적벽 얘기로 돌아오면 적벽이 결국 이제 정동극장의 기획 공연이고 네. 많이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분야인데 판소리 네네. 5마당 중에 적벽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판소리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그 장르들이 판소리, 현대무용, 뭐 스트릿 댄스 그리고 이제 그 악기 구성이나 이런 게 막 검은고, 대금, 피리, 아쟁 뭐 이 정도 얘기 들으면 국악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보다. 네, 판소리와 국악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현대 음악도 좀 드럼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또 같이 결합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전통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죠. 그러니까 판소리 그 아까 5마당 그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는 그게 기본일 텐데 거기에 이제 드럼이나 현대무용 이런 게 들어오면서 약간 그 퓨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접목시켜서 만들어진 그 작품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판소리에 나오면 항상 고수도 등장하죠. 네, 이 고수의 추임새도 공연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고들 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 레이저 조명까지 들어갔대요. 근데 이게 레이저 조명이 들어갔다는 게 그러니까 이 작품 자체가 삼국시대 그것도 중국에 중국의 한나라 위나라 그 삼국시대의 이야기를 적벽대전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레이저 조명은 굉장히 미래적이고 좀 약간 기술력이 돋보이는 그 어떤 장치인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인 분위기랑 안 맞는 거. 또 판소리라는 게 되게 전통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이제 현대적인 요소를 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즌은 현재 사실 보지는 못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레이저 조명 딱 그러면은 웨스턴 스토리 이거 생각나는데 웨스턴 스토리의 그 재미있는 공연 중에 초반에 이 레이저 조명이 막 나오는데 그건 너무 과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공연을 보다 보면 적벽대전이니까 그 어마무지한 그 스케일 이런 것들을 음악적인 걸 더 배가시켜주기 위해서 쓰이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무대 뒤에서 약간 이렇게 나오는 정도고 이렇게 막 현란하게 움직이거나 이런 장면은 거의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벽 뮤지컬이라는 정의에
들어가는 거죠. 뮤지컬이라는 게 사실 되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네. 뮤지컬이라는 명칭이 네. 뭐 우리말로 하면 음악적, 뭐 음악의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는 뮤지컬 코미디, 뭐 뮤지컬 드라마 이런 여러 가지 장르적인 것들이 다 통합되면서 드라마가 빠지고 코미디가 빠지고 뭐 이러면서 뮤지컬만 남은 거거든요. 네. 되게 어떤 특정한 장르 뭐 이런 어떤 양식 이런 거보다는 예. 드라마가 있고 음악이 있고 춤이 있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발전하면서 통합적으로 막 해서 마지막 그래도 본질적인 음악이 있는 어떤 장르, 음악이 중심이고 드라마가 있는 그런 걸로 확장된 거기 때문에 이 뭐 판소리를 쓰고 전통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작품 충분히 뮤지컬로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거의 뭐 그러니까 그 뮤지컬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음악이 없으면 뮤지컬이라고 명명할 그렇죠. 수가 없고 적벽과 방금 검은고 대금 피리 아지행 뭐 드럼 이런 얘기 했으니까 음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양의 어떤 그런 그 것들이 아니어서 좀 어색한 것이지 뮤지컬이라고 봐야 되고 거기 드라마가 확실히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사실은- 이게 뭐 창극 쪽에서 네. 이렇게 판소리를 하고 네, 네. 요즘 창극도 현대적으로 뭐 많이 만드니까 네. 창극이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장르라는 거는 그 만드는 사람들이 명명하기 나름이다. 명명하면 네.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이게 그리고 이게 또 뮤지컬이면 어떻고 창극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창의 음악이 있고 막. 네. 그렇다고 본질적인 내용이 변하거나 작품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런 게 음. 저희가 당장 그 공연을 볼까 말까 어떤 공연인데 궁금해요 이런 분들한테 뮤지컬이면 뭐고 창극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이제 연말에 가서 연초에 가서 시상식 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런 게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장르가 중요한 거는 네, 시상식이나 네. 통계되는 사람이나 이제 맞아요. 문체부에서 이거 뮤지컬 쪽 지원해야 되는데 이 작품을 지원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전통 쪽에서 지원해야 되느냐 이게 이런 아마 문제가 생기죠. 제작사 쪽에서도 이거 창극 가면 순수예술 쪽으로 해갖고 그렇죠. 이거 지원금 많이 받을 수 있을 건데 뮤지컬하면 상업 상품 해갖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네네. 뮤지컬이 또 다양하게 이렇게 다른 데 섞여 있다가 뮤지컬 분야만 또 따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이제 뮤지컬로 가면 티켓 판매가 조금 더 대중들에게 노출이 돼요. 예. 근데 지원금에 의지해서 간다면 뭐 전통 쪽이나 네. 이쪽으로 가는 게 유리할 수 있고 예. 그럼 그런 차이가 있죠. 이거 그 사실은 조금 전까지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 제작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정사하는 사람들한테는 좀 예민하게 그렇죠.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적벽 뮤지컬을 봅니다. 그렇죠. 자, 이거 작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잠깐 좀 말씀드리면 네. 2016년에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 이 딤프에서 진짜 큰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좋은 작품 많이 발굴했죠. 여기에서 대학생 뮤지컬 부문 우수상, 대학 공연 예술 경연 대회 2016 H스타 페스티벌 이거 현대자동차 맞아요. 그죠? 그렇죠. 예, 예. 여기서 금상을 수상한 대학생의 작품이었는데 이 앤드류 로이드 웨버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대학생이니까 2017년에 정동극장에서 초연한 이래로 공연이 조금씩 수정 보완되면서 매 시즌 달라지는 극입니다라고 하시네요. 연출이 이제 정호붕 연출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 적벽은 영웅들의 이야기에 더불어서 후반부에 벌어지는 민중들의 삶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음악도 수정하고 적벽대전에서 죽어간 민중들의 위령 축제 개념으로 진행해 보겠다고 이런 그 어떤 이번에 기획 의도라고 해야 되나 제작 의도라고 해야 되나 이걸 밝혔다고 하네요.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창작 작품인데 이거 자꾸 얘기하는데 중국에다 팔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네. 충분히 뭐 이걸 왕가희 감독이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이게 근데 그 뭐죠 판소리 다섯 마당도 보면 네. 이제 뭐 이제 심청의 얘기도 있고 예. 그리고 수군가도 있고 예. 뭐 그런데 그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실제 했던 인물이고 영웅 역사적 사실이고 예. 영웅들이 나오는 예. 작품이에요. 근데 예. 판소리나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서민들이 즐기기도 했던 아. 그런 문화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적벽가에도 막 관우 장군이 되게 멋있게 나오기도 하고 예. 제갈량의 그 뛰어난 예. 지혜 이런 것들이 나온 것도 있고 특히 조자룡이 되게 멋있게 표현되거든요.
적벽가라는 판소리 자체에 네. 그렇게 되는데 실제로 그 민중들이나 그때 끌려온 군사들의 서름이나 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그 눈대목이라 그러는데 눈대목은 판소리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로 보면 넘버예요. 네. 어떤 주목할 만한 넘버 네. 이것만 다 따로 떼어서 부르기도 하는 그런 걸 네. 눈대목이라 그러는데 그런 눈대목들이 꽤 있어요. 근데 어. 아마 이 연출님 말씀은 그 적벽가에 있는 그 어떤 뭐 세타령이라 그던가 네. 그리고 그 세타령 같은 게 죽은 그 군사들의 영혼들이 위령 이렇게 네. 안에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해서 살렸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역시 국장님한테 또 설명을 드리니까 또 쏙쏙 들어오네요. 그리고 이제 이 뮤지컬 적벽, 이 원작인 적벽가의 대사랑 사투리를 그대로 살린 것도 특징이라서 알아듣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게 그럼 원작인 적벽가의 대사 사투리는 우리나라 판소리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고사성어 같은 것들 한자가 많아요. 예. 판소리에는 예. 기본적으로 한자가 굉장히 많아서 예. 그냥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느낌상 잘 못 알아들어서 잘 알아들으려고 노력을 해도 몰라요. 막상 알아들어도 예. 뜻을 몰라. 예. 이건 그냥 자는 겁니다. 예. 예. 느낌상 예. 음악적으로 일단 들으면서 그래서 적벽가는 워낙 또 유명한 이야기니까 예. 대략 무슨 영화도 많이 얘기하고 나오고. 있구나.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나서 알면서 보면 확 재미가 느껴지니까 그쵸. 저는 하나하나가 더 재밌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한글과 영어 자막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거, 전 이런 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거 조금 더 공연이라는 문화가 관객들한테 친절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단 그 친절함을 굳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친절함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장치만 있다면, 그러니까 자막 같은 걸 서비스 안 받아도 된다. 그럼 난 안 받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하튼 이게 입구 업계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대사가 잘 안 들릴 때 자막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놀라운 토요일 이런 거 방송 보면 가사를 알고 나서 노래를 들었을 때 들리는 정도가 보통이 맞아요, 아니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연습실에서 한 달 반, 두 달 동안 음악 작업을 계속한 배우들이나 이 컴퍼니 매니저가 가사 내용 다 알고 노래를 들으면 우리 배우 딕션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 가는 관객들은 그러니까 저기 뭐라는 거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특히 이거는 아예 말을 모르는 말들이니까 전 차라리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공연장에서 보실 때 자막 보시는 게 너무 불편하다. 이게 어떻게 되냐. 영화도 아니고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정동극장 유튜브나 SNS 계정에 보면 적벽지전에 관한 코멘터리 영상이랑 콘텐츠들이 올라와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보고 가시면 대충 내용을 또 알고 보면 또 이상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이러거든요. 네. 이런 거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바꿔 생각하면 7만 원씩이나 내고 공연 보는데 공부까지 해야 되냐고 막 이렇게 그냥 봐도 있죠. 재밌는데 이제 보통 많이 알면 또 더 재밌죠. 뮤지컬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모든 뮤지컬들이 장르 자체가 이제 굉장히 대중적인 장르고 그냥 봐도 보통 다 재밌어요. 맞아요. 그 내용을 어렴풋이만 알고 가더라도 누가 등장을 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나왔는데 저 사람이 유비야? 관우야? 이러고 있는데 나는 아는 거지. 이 분위기를 다 알고 하니까. 그리고 이 얘기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얘기인지도 대충 알면은 어디가 클라이막스라는 것도 대충 좀 눈치챌 수 있고. 그러면은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적벽가의 대사랑 사투리를 그대로 살린 것, 뭐 그다음에 이게 그 한자 이런 것들 그대로 살린 이유, 많고.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근데 판소리의 음악을 많이 현대화시키긴 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오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판소리가 그런 고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도 있고 그걸 다 풀어쓰기 시작하면 또 판소리 맛이 좀 덜 나는 것도 있어서 아마도 그걸 그냥 굳이 풀지 않고 원래 이 적벽가가 있기 때문에 판소리 적벽가 그 음악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 가사들 이런 것들 많이 살려서 가져온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2017년인가 초연하고 나서 관객들이 후반부에 엄청 이 공연을 좋아하셨었어요. 그리고 제가 뮤지컬 토크 콘서트인가에 사회를 보는데 적벽팀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적벽가의 일부분을 관객들이랑 같이 그날 오셨던 100여 분의 관객들이랑 같이 싱어롱처럼 부르는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가사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숭구리당당 숭당당도 아니고 뭐 치키차카차코초코 이것도 아닌데 이걸 다 하는데 이거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었었어요. 근데 이걸 아마 그 한자 그대로 사용했을 때 그 적벽가가 갖고 있는 힘이 더 느껴져서 이렇게 쓰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결국
이 공연을 즐기려면 음. 보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좀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영화로 적벽가가 만약에 만들어졌다. 드라마다. 이렇게 되면 왜 그거 처음에 등장할 때 뭐 조자룡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쫙 하면은 화면 포즈 이렇게 딱 스틸 네. 탁 나오고 조자룡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아니면 사자성어도 막 설명 탁 나오고 이렇게 되면 멋있을 것 같은데 뮤지컬 공연장에서 그게 안 되니까 그쵸. 결국은 공연을 계속 반복해서 본 사람들이 많으면 이제 그게 뭐 영상도 좀 풀리고 이러면 뭐 짤이 돌긴 할 텐데 안 그래도 2020년에 한 45회 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공연이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9회 정도 하고 공연이 딱 스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공연 스톱되고 아쉬워요 뭐 이러고 있는 와중에 영상으로 이 공연을 한 거예요. 처음에 영상을 딱 했을 때 시청자 수가 26,000명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수가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유료로 하면 이 유료 관객이 26,000명? 아니 무료로 두 번 했는데 무료로 했는데 처음에 26,000명 받고 26,00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었는데 2020년에 K 퍼포먼스 온에어라는 그 어떤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 온라인 스트리밍을 해서 32만 명이 봤대요. 30명 어마어마하네요. 32만 명이 봤다는 얘기는 이게 동접을 다 포함한 건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32만 명이면은 누적이겠죠. 누적. 네, 이건 진짜 어마무지한 명수가 이걸 본 거다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필요한 관객은 사실 아까 600석이라고 했으니까 네. 600명 정도, 500명 정도인데 우연치 않게 32만 명에 포함돼서 공연을 보셨던 분들은 현재 있는 뮤지컬이랑은 좀 다른 색깔이니까 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시장을 넓히는 창극을 좀 멋있게 우리 나름의 뮤지컬로 만들어 놓은 공연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의 그 시드가 32만 명이나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MD로 부채랑 키링도 판매한다고 하고 그 뭐 재관람 카드도 있고 그래서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적벽 시장 안에 포함을 시키면서 새로운 관객들도 개발하는데 적극적인 적벽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잠깐 작품 얘기하셨는데 네. 배우가 꽤 많이 나오죠. 18명이 배우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요 캐릭터 말고도 이제 군사들이나 다른 앙상블들 하는 그리고 이 춤도 되게 화려해서요. 네. 그런 춤을 출 수 있는 배우들. 18명 정도의 배우가 나오면서 그 왜 칼도 쓸 것 같고 창 이제 같은 거. 주로 이제 부채로 많은 것들을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부채 얘기가 많더라고요. 예. 예. 부채가 이제 여러 가지 칼도 됐다가 예. 진짜 부채가 되기도 하고 예.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활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 이거 부채 이게 각 있게 쫙 피고 막 이런 거 엄청 멋있죠. 이거 18명 한 번에 쫙쫙 막 그런 게 나옵니다. 진짜. 예, 쫙 예. 안무 중에. 예. 줄거리를 좀 간단하게 국장님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그 적벽대전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 적벽대전이 메인인데 네. 그 관우, 유비, 장비가 예. 도원결의를 맺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공명을 찾아가서 네. 한국 초력 끝에 그를 책사로 이제 제갈공명 찾아가서 네네. 모시고 그를 모시고 근데 막 그 와중에 이제 공명이 3번이나 거절을 하는데 네. 그 장비가 화를 내고 뭐 네.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하게 되고요. 근데 적벽대전은 그러니까 삼국시대에 위나라, 오나라, 한나라의 네. 그 삼국이 분리되어 있는 그 유비가 이끄는 네. 나라와 조조가 이끄는 나라, 송건이 이끄는 네. 세 나라가 있는데 유비와 송건이 편을 먹고 조조가 아주 막강한 대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를 이제 적벽에서 네.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동남풍이 불어야 네. 불 공격으로 조조군을 물찌를 수 있는데 공명이 재를 올려서 동남풍이 불게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물리치고 조조가 막 도망치는 것을 그 되게 골개미가 있게 굉장히 코믹하게 네. 그려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 삼국지 얘기를 기본적으로 좀 알면 네. 조금 도움 될 것 같고 이거 다 이제 와서 삼국지 그 막대한 분량을 다 어디서 듣기 좀 힘드시면 영화 보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적벽대전 뭐 국장님 삼국지 다 읽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네. 삼국지 너무 좋아해가지고 소년 삼국지라고 약간 삼국지를
어린이들이 보기 좋게 그림도 좀 있고 예, 예. 그림보단 글이 더 많지만 예, 예. 그래도 거의 10권 됐어요. 어. 그거를 읽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지금 어린 친구들은 그리스 신화를 그렇게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껴서 삼국지도 그리스 신화도. 저랑 같은 세대로 알고. 예. 예. 근데 그리스 신화는 사실 그 뮤지컬 소재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거를 다 알까 싶은데 오히려 젊은 세대들이 그리스 신화가 거의 필독서였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막장 네. 이거는 삼국지보다는 그리스 신화가 훨씬 더 심각하고 예. 정치 그다음에 뭐 인간관계 뭐 우정 막 이런 그쵸. 것들을 얘기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삼국지는 거의 뭐 필독 어떤 그쵸.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협물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말도 안 예. 되게 예. 이제 조자룡이 막 몇십만 대군 사이를 예. 아예 얻고 막 창 하나로 뚫고 가면서 예. 벌어지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무협물적인 재미가 있고 예. 장비나 관우 이런 사람들 싸움을 묘사한 글들이 네.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거 거의 거기 나와 있는 표현들을 하면은 지금 그 유비관우 장비 조자룡 막 이런 사람들의 키는 지금 서장훈 씨 정도가 일반 키 정도 그 구척 그 구척 장신 막 그러는데 거의 2m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1척이 한 30이 넘을 테니까 구척이면 한 2m 10 정도가 넘는. 예. 여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확실한 이 색깔은 제가 느꼈을 때 그 보셨던 좋아하셨던 관객분들이 저한테 줬던 시너지는 젠더 프리 이 관우나 이런 그 적벽가에 나오는 조자룡하고 네. 그 제갈공명 역할이 이제 여배우들이 캐스팅이 됐죠. 원래 그 남자 역인데 예. 예. 그리고 또 장비 도창 이 배우분들이 이제 젠더 프리 또는 여배우로 캐스팅이 됐는데 이 여배우분들이 제가 이제 그 2017년도에 느꼈던 느낌은 그 머리가 이제 길잖아요. 가발을 붙이셨는지 어쩐지 몰라도 그 태나 네. 이 표현하는 느낌이 주로 여성분들이 관객인 이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멋있다고 해야 되나? 그 카리스마가 확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게 젠더풀이가 이 작품에는 젠더풀이긴 한데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게 원래 판소리는 그 소리꾼 하나가 뭐 노인부터 아이, 남자, 여자 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미 이 적벽가에는 나오는 노래들이 뭐 남자 소리꾼이 하든 여자 소리꾼이 다 혼자 다 하는 역할이라 그렇죠. 그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특히 그 닭가라지가 같은 데가 좀 그런데 남자 캐릭터를 여자가 이렇게 연기했을 때 굉장히 그 어떤 남성다운 멋이 있으면서도 되게 섬세해요.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만나기 힘든 약간 이상적인 남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닭가라지가라는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를 여성 배우들이 하는 그 닭가라지가 공연들이 인기가 좋거든요. 특히 여성 관객들에게 인기가 좋은데 아마 그 적벽에서도 그런 그 캐릭터들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성 국극을 그 김효경 선생님이라고 서울예대에서 그 교수직을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남산에 있는 그 여성 국극을 계속 유지했었던 단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춘향전이었나 그거를 했었어요. 여성 국극이 그 이제 일본식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소리하시는 여성 배우분들이 남자 역할까지 다 하시는 그것도 아마 닭가라지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닭가라지가 100년이 넘은 극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호아마토홀에서 당시에 공연했었는데 그때는 뭐 그 젊은 여성 배우들이 하는 게 아니라 소리를 하셨었으니까 다 연배가 좀 있으셨던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남자 역할하면은 뭐 그 암행어사 출도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몽룡 하면서 뭐 이렇게 고개를 들으라 막 이런 거 하시는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어릴 때 그냥 일을 맡아서 했었던 거니까 지나갔는데 지금 보면 그 느낌이 이런 적벽 같은 데서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뭐 미드나잇이나 이런 공연에서도 젠더프리 이렇게 하고 해적이라는 공연도 남성 페어 여성 페어 이렇게 있지만 거기에 어울리는 작품들은 요즘 시대가 갖고 있는 가치 이런 거랑 좀 맞물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비 역할을 또 여성 배우가 했다는 게 재밌네요. 가장 그
괄괄하고 우악스럽고, 예, 예. 그런 캐릭터인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예전에 김준수 배우가 창극할 때 예. 서편자 현재하고 있는 김준수. 네네 그 배우가 트로이의 여인들에서 헬레네를 역할을 하는데 예. 여성이고 예. 헬레네는 그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됐던 예, 사람이거든요. 예. 가장 예쁜 어. 그 미의 여신이 예. 그 거의 이제 아끼는 여인이고 인간이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인데 예. 그 아름다운 여인을 남자 배우가 맡았단 말이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성들끼리 미를 다투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여성들의 미를 넘어서는 네.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가진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예 남자 캐릭터를 사용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굉장히 연극적이고 네. 실제로 더 아름답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뭐 어쨌든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이다. 라는 설정으로 여성을 한 것 같이 이제 지금 장비도 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자들이 표현하는 장비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 네. 거대한 괄괄함과 이런 것들을 오히려 또 여성이 하면서 그렇죠. 더 시원시원하게 해줄 수도 있겠네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그 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중계 영상 보고 감겨서 공연장 가서 봤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32만 명 정도가 보면 이런 분들이 생긴다니까요. 이렇게 시장을 키워가는 겁니다. 역시 공연장 가서 보는 게 최고예요. 대사에 한자어가 많아서 자막을 봐도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자막도 해결하지 못했네요. 네. 말 타는 장면, 바람 부는 장면, 부채로 군무하는 장면 등 눈을 사로잡는 화려한 장면들이 많아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이 쇼뮤지컬이 막 이렇게 막 조명 짜잔 이게 아니라 장면 그림으로라도 충분히 쇼뮤지컬이 되는 거죠. 네. 남성 중심의 이야기인데 여성들이 많이 나오고 훌륭하게 소화해냅니다. 고수분의 깜짝 출연도 귀여웠어요. 하시면서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뭐 보신 분들이 그 이미지로 많이 기억하시나 봐요. 이것도 뒤에 거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그러니까 극장이 크지 않은데 정말 많은 배우들이 나옵니다. 네. 의상이나 조명도 멋지고 특히 부채 들고 하는 칼군무가 소름 끼쳐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네. 거. 예. 부채에 자아 있어요. 과하셨네. 그런 것 같습니다. 과하셨어. 몰입하셨어요. 예. 이 정도면 부채도 연기하는 수준입니다. 네. 세종 MC어터 극악 단차라고 하는데 배우들이 엎드리면 소리만 들어야 합니다. 조조의 비굴한 모습을 소리로만 들어 아쉬워요. 적벽은 앞열보다는 뒷열에서 무대 배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판소리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웬만한 뮤지컬보다 화려하고 다채로우니 꼭 보세요. 저는 이 리뷰를 읽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판소리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만약 판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공연을 보러 간다면 판소리는 그 고수의 이 판소리 볼 때의 매너 그렇지 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다들? 관객들은 안 하더라고요. 네. 근데 실제 판소리에서는 그런 걸 하라고 그러잖아요. 어이 좋다 막 이러면서 얼씨구 이런 거 하는 거. 그쵸. 근데 그걸 이제 판소리 문화를 아시는 분들은 네.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 추임새가 그러니까는 뚝딱 나오면 이제 어이 뭐 잘한다 뭐 이러고 네. 추임새가 나오는데 네. 이거는 그런 판소리보다는 극에 가깝다 보니까 음악도 이제 판소리긴 하지만 되게 현대화되어 있고 뭐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보러 오시는 관객들 층이 판소리를 많이 듣던 분들이기보다는 또 이제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판소리 보는 식으로 접근하진 않으세요. 근데 아마 근데 판소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소리도 잘하시는 굉장히 역량 있는 배우분들을 뽑은 거고 네. 그런 소리도 즐기면서 어떤 비주얼적인 또 새로운 젊은 그런 어떤 편견만 없으시다면 판소리는 이래야 돼 그것만 없으시다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공연입니다. 예, 저는 이제 판소리라고 해서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가 뮤지컬로 표현됐다고 그래서 선입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로 판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갔으면 좋겠고 네. 서로 각자의 문화에 맞춰서 좀 열린 마음으로 가서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뮤지컬 적벽가라고 되어 있지만 네. 판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전 여러 장르를 이제 좀 아우르는 차원에서 그냥 나름의 분위기대로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벽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우리 박병성 국장님은 누가 있을까요? 뭐 이거는 진짜 남녀노소 가족 단위로 네. 뭐 판소리를 좋아하시는 우리 할아버지 때 분들과 어떤 비주얼적이고 되게 현대화된 또 이런 뮤지컬을 좋아하는 젊은 세대가 같은 가족들이 같이 봐서 서로의 문화를 좀 공유하면서 네.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이제 딱 저기 나오는 한자가 있잖아. 삼고초려가 뭐고 뭐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자막 봐도 모르겠는 그 말을 설명해 주시면 서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대학로에서 최근에 공연을 보고는 있지만 이 공연보다 저 공연보다 왠지 느낌이 좀 비슷하다. 이제 좀 내가 공연 보는데 지쳐간다. 이러시는 분들 이렇게 적벽 가끔 연극, 가끔 영화 이렇게 한번 뭐 이렇게 보고 오면 약간 정화되는 것 같아서 그런 걸 느끼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인당수 사랑가라고 있었는데요. 인당수 사랑가도 그것도 정동극장 작품이에요? 아니요. 그거는 되게 2000년대 중초반에 심청가랑 춘향가를 같이 섞어 놓았던 네. 작품이에요. 근데 도창이 나오고 판소리를 기반으로 하고 하는 작품인데 그것도 되게 재미있는 작품이었는데 거기 그때 2000년대 중초반 5, 6년 뭐 이때 작은 극장에서 처음 했거든요. 나중에 좀 키워서 했는데 작은 극장에서 했을 때는 뭐 학점 블루 이런 데서 했을 때는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얼쑤 뭐 잘한다 막 이러셨어요. 그게 젊은 관객들과 뮤지컬 좋아하는 젊은 관객들과 좀 이제 판소리 좋아하시는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섞여가지고 보는데 그것도 또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작품이 여러 관객분들을 다 소화해냈으면 좋겠는 시장을 바라면서도 속으로는 이 공연의 성격상 이런 관객들이 오실 텐데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셔서 서로 공연 관람에 불편했다는 리뷰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조마조마한 마음이 미리 항상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설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했던 작품은 그 오시오시게 그건 못 봤습니다. 네, 그런 작품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출연했던 배우분들이 그 범이 내려온다. 이날치 거기 계시는 분들도 참여하시고 했던 작품이라 정동극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을 계속 만드는데 이 작품들이 더 많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고 하여튼 국립 정동극장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17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